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1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잠시 중단했던 아침 출근길 약식 기자간담회 도어스태핑 오늘 한 열흘 만에 다시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동남아를 순방을 하는데 그 동남아 순방할 때 전용기에 MBC 기자들을 태우지 않기로 했죠. MBC 기자들 탑승을 배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많은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고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 MBC 기자들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 이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헬로윈 참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사고 때 수사기관이 과학수사와 방제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규명을 모두 바라고 있다. 경찰 수사 그리고 검찰 송치 이후에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이 더 바라지 않느냐. 그래서 국정조사에는 반대한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은 정쟁이 돼버리죠. 진실규명보다는 정권을 공격을 하는 그런 정쟁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에 김원회, 강성규 두 수석비서관이 웃기고 있네. 이 메모를 작성을 해서 논란이 일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거냐. 이 질문이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한 정부 위원들과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의사는 없다는 의미죠. 또 순방과 관련해 질의응답에 앞서서 순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충격과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워낙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이익이 걸린 중요한 행사라서 가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자간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니까 국내 상황이 이렇더라도 오히려 참석을 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나은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MBC 기자들 이번 순방 때 전용기 탑승 불허 통보를 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그리고 또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해외 순방을 나가는데 어제 저녁에 대통령실에서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은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을 해오던 것이다.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저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해서 해외 순방 취재를 한 30차례 정도 했지만 대통령 전용기와 같이 움직이면 상당히 취재가 용이합니다. 모든 일정이 대통령의 동선과 맞춰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한데 간혹 거기서 배제가 돼서 따로 민항기를 타고 가서 취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공항에서부터 취재하는 장소까지 가는 데까지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면은 다 취재 편의를 제공을 하죠. 현지에서 차량 같은 것을 다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놓은 겁니다. MBC는 그때 뉴욕에서 비속어 논란이 일어났을 때 미국 국회, 바이든 이런 자막을 해서 조작 자막 이런 비난을 받았었죠. 또 그래서 이 대통령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가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 자, 이 우방국가의 갈등 조장
시도, 이것은 이 비속어를 놓고 미국 국무부에 비속어를 사용했다.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MBC가. 아주 그 영어로 번역을 하면서 아주 가장 험한 말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대역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이후에 또 그 대통령실에 보복을 하느라고 방송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뭐 특집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대역을 내세워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았으니 비행기 안 태우겠다, 전용기 안 태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출입 기자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또 각사의 입장도 물었습니다. 데스크의 입장. 출입 기자를 통해서 저에게도 입장을 물었습니다. 자, 제가 뭐 한 말은 뻔하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입장을 물은 결과 나온 것이 이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뉴스를 비롯해서 또 흥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단신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짤막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해드린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경로했다. 제대로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경로를 했다. 이 말씀을 어제 제가 파이낸셜 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동아일보도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친윤에 전화를 해서 당 지도부 대처 불만 토로, 특히 김은혜 국감장 퇴장 상황에서 소극 대응했다는 지적을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졌던 문제죠. 대통령실 참모들 웃기고 있네. 이 필담 논란을 놓고 당시 운영위원장이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죠. 자, 그럼 주호영 의원이 이 문제를 처리할 때 그냥 주의 정도 주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 핵심 참모 두 사람을 국감장에서 퇴장까지 시키는 건 과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경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김은혜 수석과 강 수석이 퇴장한 것을 두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 지도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친윤계 한 의원은 주의도 아니고 퇴장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야당에 밀려서 국정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에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김은혜 수석이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퇴장하겠다. 먼저 이야기를 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논란을 일으켰으니까 우리가 퇴장을 하겠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다. 자, 이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뒤늦게 당시 상황을 듣고 이해는 했다. 경로했지만은 김은혜 수석이 먼저 퇴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또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제 전해드린 대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불만을 가지고 마뜩찮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친윤계가 직접 출마를 해서 당권을 장악해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가령 예를 들어 내각에 가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또 뭐 건영세 통일부 장관이 나설 수도 있고,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권에 도전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갖는다면은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인의 핵심 측근,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도 내보내지 않겠느냐. 자, 그런 분석에 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야기도 있는데, 좀 지저분한 전직 대통령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저분한 전직 대통령 이야기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풍산개 파양을 했죠. 길을 돈 안 준다고 파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가 풍산개 두 마리가 지금 대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에 있는데, 경북대 그 동물병원에 있는데,
거기서 또 한마디는 좀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 여건이 이 파양을 했다 이 주장을 반박한다고 반박을 했는데 참 지저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뭐냐면은 일단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풍산계를 원위치해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더니 정치권이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렸다. 돈 문제가 나왔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이 사료값 논란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가? 아니, 반려동물을 키우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다 부담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가?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주는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누가 고마워해야 되죠? 국민이 고마워해야 되나요? 참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또 하나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이 인건비와 치료비 모든 비용을 자기가 부담을 했다. 인건비. 아니 그 반려견을 키우는데 인건비가 필요한 겁니다. 인건비. 그러니 지금 국가기록관과 뭐 협의를 하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하죠. 192만 원. 한 달에 192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92만 원 정도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애완견을 기르도록 하고 문재인 본인은 사진 찍어서 소잉할 때만 사진 찍고 했다는 이야기가 본인이 스스로 실토를 한 겁니다. 자, 앞으로 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협약서에 있는데 그동안 인건비로 본인이 지급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키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키우고 본인이 필요할 때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아, 이렇게 내가 뭐 동물을 뭐 아끼고 그리고 뭐 김정은에게 받은 풍산개와 더불어 지내고 뭐 이런 그 쇼할 때만 본인이 사진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나 몰라 하고 한 달에 192만 원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도 있고 또 가짜 뉴스 이야기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두 개. 가짜 그 기자 출신,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죠. 가짜 뉴스를 그 기자 출신이 대량 양산을 해온 김의겸 민주당 의원. 이번에는 제대로 가짜 뉴스 퍼뜨리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것도 외교 문제입니다. 자, 조선일보 6면 보시면은 야당 대변인 김의겸이 EU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다. EU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브리핑을 했다가 EU 대사가 강력하게 항의하니까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 그런 말 없는데 내가 가짜로 했어. 자, 그러면 김의겸이 지금까지 했던 뭐 청담동에 뭐 윤석열, 한동훈, 뭐 김현장 변호사 30명, 이 뭐 심야 술자리 이런 거 전부 다 가짜죠. 자, 이것은 외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발언 왜곡 27시간 만에 민주당 홈피에 사과문을 냈다. 자, 이재명 대표와 EU 대사가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면담에서 있지도 않은 내용을. 그러니까 EU 대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과 채널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없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EU 대사가 말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EU 대사가 내 말과 다르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서 어제 이 EU 대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화 중에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다.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 대사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자, EU 대사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 제1야당 대변인이 외교사절의 발언을 왜곡했다가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공식 사과를 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 이렇게 이야기했고 민주당 안에서도 대변인 리스크가 또 터졌다 비판해 놓습니다. 자, 이재명 대변인 교체를 해야 되죠. 안 할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막 퍼뜨려주고 하기 때문에
대변인 교체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자, 또 하나 가짜. 이것도 김의겸과 관련된 겁니다. 김의겸이 그때 그 술자리 새벽 3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장 뭐 술자리 했다. 그렇게 하면서 뭐 국정감사장에서 녹취록을 털고 막 했죠. 그때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이 첼리스트죠. 그 술집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자, 근데 첼리스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상을 알고 있지만 사생활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첼리스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유튜브에 본인의 그 연주 첼로 연주하는 장면을 이렇게 유튜브로 올린 게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막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한 4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올렸는데 댓글에서 뭐 진상을 밝혀달라, 뭐 국민을 위해서 진상을 밝혀달라 이런 댓글이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첼로 하는 그 장면이 가짜라는 겁니다. 가수들이 립싱크를 하는 것처럼 이 첼로 다른 그 진짜 잘하는 첼로 하는 사람의 연주를 틀어놓고 본인은 손동작만 했다. 자, 전문가들이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등장한 첼리스트 유튜브 연주 영상은 가짜다. 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남의 연주를 틀어놓고 손동작만 했다. 그 전문가들이 그것을 제기를 하니까는 허위 의혹이 제기가 되자 갑자기 모두 다 삭제해버렸다. 전부 가짜죠. 이 첼리스트도 가짜로 이야기를 막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들었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본인이 김의겸도 알고 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뭐 민주당 의원에 소개를 했을지도 모르죠. 더 탐사라는 그 유튜브 매체에다가 제공을 했고 유튜브 매체와 그 김의겸 말대로 협업을 해서 한동훈 장관의 야합이라고 했는데 협업을 해서 이것을 이슈화시킨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여러 가지 좀 흥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기사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자, 오늘 대부분의 신문은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이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또 하나의 왼팔 김용훈 구속됐죠. 검찰이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금 한국일보 기사 톱이지만 모든 언론이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싣고 있습니다. 자, 김용 구속, 정진상 압수수색 곧 소환되죠. 그러면 그 다음은 이재명 대선 자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대선 자금이 가장 먼저 이재명을 칠 수 있다. 자, 이런 분석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진상의 자택 압수수색을 했고 주차장 CCTV까지 확보를 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용을 기소한 다음 날 또 다른 복심을 수사를 하고 있다. 김만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28억 원을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게 주기로 확정을 했다. 검찰이 그런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자, 김만배의 입도 열렸습니다. 이것은 김만배가 진술을 한 거죠. 1년 전에 검찰 수사에서는 유동규를 기소할 때 검찰 수사에서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428억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왜 유동규에게만 주느냐. 그때 상당히 의아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핵심 척건인 정진상과 김용은 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수사를 하니까 김만배가 진술을 한 거죠. 그때도 뭐 김만배가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재명 척건들은 빼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다시 김만배가 진술을 해서 이재명 척건 두 사람 그리고 유동규에게 428억 주기로 했다. 그러면 척건들에게 주고 이재명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의만 봐줬느냐. 자, 그럴 리가 없겠죠. 중앙일보 이면은 검찰이 정진상은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죠.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 그래서 같이 범법 혐의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정진상이 범법 혐의가 있는데
또 특히 선거 자금을 받았으니까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다. 선거에 나간 사람은 이재명이죠. 자, 그래서 대장동 팀 정진상의 돈 준 방법을 다 진술을 했고 돈 세탁을 위해서 술집 통해서 현금을 마련했다. 이런 말도 했고 집에 갖다 줄 때 CCTV를 피해서 계단을 이용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은 정진상이 수익을 저수지에 뒀다가 이재명 선거 때 쓰자고 했다. 윤한규와 남욱이 진술을 했습니다. 정진상이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은 그냥 저수지 같은 데 묻어놨다가,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묻어놨다가 이재명 큰일 할 때,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그때 쓰자. 자, 428억 그때 쓰자.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 유동규와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천하동인 1호 수익금은 정진상, 유동규, 김용목 씨라고 했다. 자, 이런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검은 돈의 냄새가 막 풍기고 있는 거죠. 자, 한국일보 3면은 왜 이렇게 그러면은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쪽에 돈을 줬느냐? 대가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정진상 위례 사업 등 정보를 넘기면서 대장동 일당과 유착 의혹, 정보도 넘겼고 또 인허가에서 많은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이런 먹이사슬이 형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척건들도 이재명 어종 묻는 채척건이다. 정진상이 이재명의 척건도 지금 이재명 대표님 생각이 어떠셔? 이렇게 정진상에게 물어보는 정도로 채척건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 공동체다.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때 기밀을 막 유출을 해서 정진상이 기밀을 유출을 해서 대장동 일당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 8년간 금품 수수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사이드톱에서 대장동 일당이 편의를 요구하면은 이재명이 성남시 정책에 반영을 했다. 이 김용의 공수장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편의를 당당하게 요구하겠죠. 맨날 돈 주고 술 사주고 했기 때문에 편의를 요구하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그대로 오케이 해서 사인을 해주는 정책에 반영을 하는 구도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배당금 제한, 이렇게 도시개발공사가 수익배당금이 제한돼야지 김만배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에게 많이 가죠.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이재명에게 유동규와 정진상이 전달을 해줬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익을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대장동 일당에게 많은 수익이 간다. 이것을 유동규, 정진상이 이재명에게도 전달했다. 자, 이게 공수장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조선일보 3면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런 방식입니다. 이재명 척건 3인방 김용, 정진상, 유동규는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다른 건설업자들을 배제하고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역할까지 했다. 자, 김만배,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경쟁자는 다 배제하고 제거하는 역할까지 했다. 이 기사입니다. 김용 공수장에 담긴 대장동 사업 특혜 사례인데 2014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직후에 3인방이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김만배에게 이재명의 측근들이.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측근들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 권한은 이재명에게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 요구대로 사업을 공모를 했고 다른 은행권 컨소시엄을 참여를 막으려 했고 막았고 금리 마진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 참여를 하면은 그 은행도 이익이 생겨야 되죠. 그런데 금리 마진을 낮추는 내용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서 은행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자를 비롯해서 경쟁자들을 제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익배당은 몰아주기 구조로 설계를 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수사 종착점은 이재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재명은 지금 마지막 저항선을 치고 있죠. 매일경제 보시면은 이재명 코앞까지 들이닥친 검찰 칼날에 촛불,
자, 장애투쟁 꺼내기 시작을 했다. 어제 뭐 촛불을 들어야 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이 했죠. 자,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거리로 뛰쳐나가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심을 활용하겠다. 그런데 민심이 지금 이재명에게 가 있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측근 정진상을 압수수색하니까 이재명이 다시 촛불 들어야 하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파들은 정권 퇴진 운동을 이미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민심이 문제겠죠. 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상황에서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오히려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적폐 청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 상황은 전국 주도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